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체한 것은 예비비 3천억 원을 교육청별로 차등 지원하는 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였습니다. 높은 소리로 실책하듯이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왜 서울시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느냐거나 교육감들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이제 와서 또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작심 비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오늘 2부에 박원순 시장과 누리과정 설전의 진실을 우리가 담게 될 텐데요. 그 내용이 좀 지금 잘못 들어간 것 같네요. 여러분에게 얇게 말씀드리고요. 노회찬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부터 오늘 1부에는 만나야 됩니다. 이제 총선까지 68일 남았습니다. 각 당의 선거 진영도 거의 윤곽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경우에는 노회찬 전 대표가 공동선대대책위원장 나섰습니다. 서울 노원병이냐 아니면 지역구를 바꾸느냐 고민 끝에 경남 창원 성산으로 최종 결정을 해서 이미 화제였죠. 그런데 공약이 더 눈길을 끕니다. 홍준표 방지법을 발의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운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만나봅니다. 정의당 노회찬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노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벨트 선물 받으셨어요? 네. 영남에서 영남 벨트를 만들어서 예. 새누리당의 일당 지배 체제를 좀 파열구를 내고 정권교체 초석을 만들라는 의미에서 네, 확실한 영남 벨트 구축의 상징으로 벨트 선물 받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 벨트는 메고 다니셔야겠네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나저나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을 맡으셨어요. 왜냐하면 지역구도 뛰랴 또 선거 전체도 이끌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좀 부담스러우시죠? 네, 물론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의당이 놓인 체제가 대단히 절박하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지역구는 물론이거니와 또 저희 그간의 어떤 경험과 여러 노하우를 또 이번 선거에서 예. 진보 정책을 좀 확장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맡았습니다. 예. 일단은 좀 제가 지역구 출마 이야기부터 드릴게요. 사실은 서울 노원병에서 안철수, 이준석, 노회찬 이 대결 구도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던 와중에 창원으로 옮겨가셨어요. 뭐 질문을 수없이 받으셨겠습니다만 서울 노원병이 아닌 창원 성산을 택한 이유. 혹시 서울 노원병이 너무 치열할 것 같으니까 정면 대결을 좀 피한 것 아니냐. 그래서 옮겨간 거 아니냐. 이 질문 많이 받으셨죠? 네. 치열한 것은 서울도 그렇지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치열하긴 마찬가지다. 예. 그리고 이 창원이 있는 경남 경상남도 도당에서 예. 지난 10월부터 공식적으로 이렇게 주로 저희 창원 출마를 요청해 왔고요. 아하. 사실은 네, 광주시당에서는 또 광산구에 또 출마를 요청해 온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의 제가 대결은 정의당 의석 하나를 늘리는 것으로 그친다면은 이 창원에서는 의석도 늘리고 또 새누리당 의석을 줄인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인근 영남 지역으로 이렇게 파장을 확산시킬 수 있는 영남벨트 구축의 어떤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 당으로서는 대단히 이제 전략적으로 일석삼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예. 최종적으로 창원 출마를 저에게 공고를 했었습니다. 새누리당 의석을 하나 줄인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노원병은 야권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렇군요. 거기다가 영남벨트의 어떤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여러 가지를 계산하셨단 말씀. 자신은 있으십니까? 예, 사실 3자 구도로 가게 되면은 서울 노원이나 창원이나 만만치 않은 싸움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단일화가 된다고 본다면은 노원이 훨씬 더 쉬운 싸움입니다. 여기보다도. 야권 단일화가 된다고 쳤을 때는. 예, 그러면 노원에서는 누가 되든 안철수 후보가 되든 제가 되든 10% 이상 이기는 걸로 그 여론조사가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는 좀 만만치 않은 싸움이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원에서는 지금 야권 연대 얘기가 좀 되고 있다고요, 후보들끼리? 네, 이미 더민주당 후보나 민주노총 출신의 무소속 후보 경우에 전보다 먼저 출마 선언하면서 선거연대를 하겠다고 이제 약속한 바가 있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잘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첫 공약이 좀 흥미롭습니다. 홍준표 방지법을 내세우셨어요. 내가 당선이 되면 홍준표 방지법을 발의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사실 여기 제가 창원에 내려오기 전부터 파악된 거긴 합니다만은 여기 경상남도 거창군이 전국에서 의무급식이 제일 먼저 실시된 곳입니다. 예.
예, 경남이 이제 무상급식, 의무급식의 모범 적용도 볼 수 있는데 홍준표 지사가 오면서 지사 단체장의 어떤 그런 뭐 오만과 독선 때문에 이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의무급식을 하지 않는 유일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예. 예, 그래서 단체장 개인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의무급식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이렇게 의무급식을 갖다가 이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곳에서는 교육의 일환으로 의무급식이 자동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홍준표 지사와 같은 그 오만과 독선이 도민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해서 홍준표 방지법 이란 이름으로 입법 발의하겠다. 제가 제2호 입법으로 이걸 발의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제1호 입법으로. 그러니까 단체장이 이 무상급식, 의무급식 부분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 그런데 지금 오만과 독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홍준표 지사가 들었으면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이야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 지사가. 선거 처리되니 창원 주남 저수지에 철새들이 모여든다. 그런 철새들 말에 귀 기울일 필요 없다. 이 말씀 전에 들으셨어요? 예, 그게 뭐 전형적으로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처음 한 게 아니고 예. 이 창원 시민을 포함한 경상도 도민들이 지금 몇 달째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홍준표 방지법. 심지어는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에 일부도 이 의무급식 다시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아마 이 창원에 출마 선언한 이후로 가장 긴장하는 사람은 새누리당 후보가 아니라 홍준표 지사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왜냐면은 지금 그분이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걸려 있는 거거든요. 이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에 관해서 이제 이걸 갖다 공작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지금 연일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성완종 그 리스트에 유력한 또 용의자로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 중이죠. 예.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좌불안석의 상태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속에서 나온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좌불안석 좀 불안감에서 그러니까 노회찬이 당선될까 봐 불안한 상황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홍 지사가 또 뭐라고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노회찬 정의당 선대위원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정의당 차원의 선거 전략도 좀 듣고 싶은데요. 최대한 많은 지역에서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후보를 많은 지역에서 내는 것과 당선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당선돼야 된다. 의석 확보돼야 된다. 지금 목표 어떻게 잡고 계세요? 네, 저희들은 비례대표까지 포함해서 원내 교수 단체를 이루는 24억을 목표로 했고 지금도 그 목표는 아직은 변함이 없습니다. 20석. 물론 선거법 협상의 어떤 조건이 많이 악화되어 가고 있고 또 이제 국민의당이 창당됨으로써 야권 분열로 인한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기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어떤 돌파를 해서 원내 교수 단체를 만들도록 할 생각입니다. 야권 연대가 반드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가 패배로 끝날 경우에는 대선은 하나만한 선거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선이. 10년 집권을 이제 좀 중단시키고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야권 연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당 상황은 야권 연대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의 신당 창당 명분이 우리 정치의 제3당이 필요하다 이거였기 때문에 또 뭐 현실적으로도 신당이 제3세력으로 입지 다지려면은 첫 선거에서부터 연대하는 건 이 정치공학적으로 이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야권 연대 안 할 거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요. 야권 연대하면 제3당이 안 된다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네, 뭐 야권 연대를 안 해야 제3당이 된다는 어떤 논리적 근거는 없다고 생각되고 무엇보다도 야권이 승리하는 것이 국민의당이 혼자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안철수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샌더스가 0.2%포인트 차이로 돌풍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제2의 샌더스가 되겠다. 이거는 야권 연대 없이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의석을 과반 밑으로 떨어뜨려 보겠다라는 어떤 확신에 찬 각오처럼 해석이 되고 있는데 요 샌더스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저는 그것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놀라셨어요? 왜냐면은 샌더스의 높은 지지율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그 첫 번째는 샌더스의 진보적인 정책 노선에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샌더스는 민주당 사람이 아닙니다. 무소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연대에 참가한 거거든요. 그렇죠. 당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선거연대에 힐러리 클린턴과 함께 참가를 했기 때문에 예. 그 높은 지지율도 가능했던 거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 안철수 그 대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정책 노선과 관련해서 샌더스와 정반대고요. 그리고 또 선거연대 자체를 갖다가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샌더스와 노선도 다르고 정책도 다르면서 샌더스의 지지율만큼은 담고 싶다. 이거는 마치 공부 안 하고 성적은 좋기를 바라는 그런 이상한 학생과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부 안 하고 성적 좋기만 바라는. 아니, 뭐. 예, 샌더스를 높은 지지율을 갖다가 정말 부럽다면은 예. 샌더스처럼 진보적인 정책에다가 더 나아가서 과감한 선거연대를 해야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럼 이대로라면 샌더스 되게 어렵다 단정하시는 거예요? 예, 뭐 샌더스가 봤다면 굉장히 놀랄 것이다. 놀랄 것이다. 이것도 안철수 대표가 뭐라고 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노회찬 선대위원장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 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